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보안왕 김영훈입니다. 오늘 연말을 앞두고 R&D 연구자분들께 정보보안왕이 선물을 드리려고 한다면서요? 저희 코로나19 피해로 예방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하듯이 우리 R&D 연구 수행자분들이 안심하고 연구하실 수 있도록 KT에서 저 정보보안왕이 사이버 방역 마스크를 나눠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사이버 방역 마스크, 이름만 들어도 비싸 보이는데요. 저희 KT가 알려주는 사이버 방역 마스크는 일단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저 정보보안왕이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실천하시면은 랜섬웨어 등 악성 코드에 감염되거나 해킹 등의 피해를 입지 않는 신비한 안전 마스크입니다. 신비한 안전 마스크를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올해 관련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나요? 네, 먼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됨에 따라 원격근무 환경의 취약점을 노린 공격과 피해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는 재택근무 시 이용하는 가상 사설망의 취약점을 노린 공격으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내부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국내 업체와 연구기관에서 다수 발생했습니다. 보통 재택근무 시 VPN 장비를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국내외에서 발생한 가상 사설망 관련 보안 사고는 대부분 제조사가 제공하는 최신 패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OTP 등 강력한 사용자 인증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장비 관리자 비밀번호를 초기 설정값 그대로 사용해 발생한 사고들로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안전수칙을 뒷부분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전히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린 한 해였습니다. 랜섬웨어는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단말기 내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돼 시스템을 사용 불가 상태로 만들고 이를 복호화하는 대가로 암호화폐 등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을 말합니다. 올 상반기에는 미국 최대 송유관 회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우리 돈 56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국 해커에게 지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랜섬웨어의 피해는 더 이상 특정 국가, 특정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업의 규모와도 크게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중요 데이터를 백업해두지 않는 기업은 랜섬웨어 감염만으로도 큰 손실을 입어 기업의 생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도 지난 10월 과기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랜섬웨어 피해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지역보다 서울 외 지역에 피해가 많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정보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딱히 업종 구분 없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이슈나 업무 메일을 위장한 메일, 문자 발송으로 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공격이 올해도 많이 유행했습니다. 먼저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개인정보 동의서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이메일에 첨부 파일을 실행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단말기 내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또는 단말기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해커가 원격으로 무단 열람 또는 원격 조종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 업무 관련 위장 메일은 발주, 견적서 또는 이력서를 사칭하거나 물품 배송 지원 관련 택배사 사칭 메일, 문자 발송으로 본문에 포함된 URL 링크를 클릭하거나 첨부 파일을 실행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사례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메일을 통한 무역거래 대금 가로채기 등 이메일 스캠 공격으로 기업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메일 스캠은 국내 대기업 직원이 사이버 범죄 조직이 보낸 해외 거래처 사칭한 메일에 속아 240억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한 사례로 유명해진 공격입니다. 240억이요? 와, 이메일 계정 하나로 어떻게 신분을 속였길래 240억 원이라는 거금을 중간에 가로챌 수가 있었죠? 수법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은밀하고 치밀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테면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내 거래처와 주고받는 메일을 엿보다가 대금 지불 시점에 중간에 끼어들어 거래은행 계좌번호가 변경되었다고 메일을 발송하여 담당자가 엉뚱한 곳으로 송금하거나 거래처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와 유사한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서 담당자가 주의 깊게 메일 주소를 살피지 않으면 당하는 수법입니다. 올 한해도 정말 다양한 사이버 공격들이 있었네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공격으로부터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기업과 개인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이버 방역 마스크 착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다음 5가지 안전조치 방법은 회사 PC든 가정 PC든 모든 PC 및 스마트폰 대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PC, 스마트폰 사용 시 반드시 바이러스 백신을 설치하고 최신 엔진으로 매일 업데이트하여 최신화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윈도우, 오피스, 한글 등
등 소프트웨어 보안 패치가 발표되면 업데이트를 통해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기본 수칙만 준수해도 보안 위협을 90%가량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안전조치 심화 버전입니다. 세 번째, 회사 메일이든 상용 메일이든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이외에 반드시 OTP, 문자 인증 등의 2단계 사용자 인증을 활성화하여 미인가자의 접근 시도를 차단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의외로 개인 상용 메일함에 여권,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보관하거나 중요 업무 자료를 장기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안 강도가 약하게 설정된 비밀번호는 무차별 대입 공격을 시도하면 쉽게 뚫을 수 있고 다크웹을 통해서 거래되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법 로그인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개인 아이디, 패스워드가 노출되더라도 OTP, 핸드폰 등 2차 인증 설정으로 중요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개인 메일을 통해 중요 정보 유통이 필요한 경우 이용 즉시 해당 메일을 삭제하여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습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을 수신한 경우 첨부 파일을 바로 실행하거나 본문에 포함된 URL 링크를 클릭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관련 공공기관 사칭 악성 메일을 발송하고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실행하는 즉시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은 열람하지 마시고 삭제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PC에 저장된 후 바이러스 백신으로 안정성을 확인하고 열람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끝으로 토렌트, 웹하드 등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소프트웨어, 동영상 등을 다운로드 받고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 등 유명 포털과 주소가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용자 오타의 실수를 노려 방문 즉시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실수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지속 유행하고 있으므로 웹사이트 및 콘텐츠 이용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보보안님, 그럼 혹시 기업들이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를 입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나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민간 기업 관련 사이버 안전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국번호 시 118을 눌러 상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보호나라에 방문하시면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보호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케이트의 지원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사이버 보안 관련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디지털 보안팀이 운영하는 보안@kate.re.kr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안님 덕분에 너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연구과제 수행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 사이버 방역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보안 마스크 착용법이 번거롭고 성가시지만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이버 방역 마스크 착용으로 다 함께 보안 의식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